후쿠오카로 입국을 했고 유인, 베푸, 오카야마, 구라시키, 도쿄, 지바, 하코네, 이즈모, 아오모리, 삿포로, 오타루, 비에이, 후라노, 오미야, 니시마이즈루, 아마노 하시다테, 교토, 나고야, 오사카, 이네우나야, 미야마, 고베, 그리고 지금 가고 있는 마지막 목적지까지. 네, 안녕하세요. 저니맨입니다. 저는 지금 일본의 나리타 공항에 있고 일본 전국 일주를 하다가 마지막 목적지로 향하는 중입니다. 제가 여기저기 많이 여행을 하면서도 일본을 유독 와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올해 한번, 10년 전에 한번 이렇게 왔었는데 일본을 한번 제대로 여행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예 전국 일주를 해보자 작정을 하고 전국 일주를 떠났습니다. 여행 기간은 거의 딱 한 달이에요. 이번 일본 전국 일주에서 제가 방문한 도시들은 한 25개 도시 정도 되고, 이동거리를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대략 13,000km, 일본의 JR 패스라고 JR 열차를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그런 패스를 구매해서 주로 기차로 여행을 했고, 제가 3주짜리 JR 패스를 구매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3주짜리 사용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대략적으로 JR 패스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대략 요약을 해봤는데, 참고로 저는 JR 패스 가격이 오르기 전인 9월 말에 마지막 날 거의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JR 패스 3주권 1등석, 그린석이라고 하거든요. 75만원에 구매를 했어요. 지금은 가격이 아마 조금 올랐을 텐데 JR 패스만 이용한 기차 이동거리가 6,775km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동시간은 한 4,300분 정도 되고, 그래서 얼마너치를 탔냐,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구글맵으로 이렇게 경로를 검색을 해보면 거기 요금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다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제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정확히 175만원어치를 탔어요. 제가 75만원을 주고 175만원어치를 탔다, 뽕을 뽑았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정말 열심히 탔습니다. 어디 한 지역에 머무른다면은 그 지역 패스도 있어요. 홋카이도는 홋카이도 패스, 규슈는 규슈 패스, 이렇게 있을 건데 저는 일본의 전국을 일주하는 게 이번에 여행의 목표였기 때문에 어디든 갈 수 있는 일본 전역 JR 패스를 구매했고, JR 패스 중에서도 1등석과 일반석이 있어요. 후기를 보니까 무조건 1등석을 사라,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는데 거기에 비해서 누릴 수 있는 장점이 많다라고 해서 1등석을 탔고, 결과적으로 굉장히 대만족하면서 탔습니다. 자리도 굉장히 널널해서 그때그때 티켓팅도 굉장히 수월하게 할 수 있었고, 좌석도 굉장히 넓고 리클라이너 기능도 있어서 아주 편하게 이동을 할 수 있었고, 유용하게 JR 패스를 잘 활용해서 쓴 것 같습니다. 일단 보통 어디 여행을 장기로 떠나면 이제 출발하는 날 촬영을 해야 되는데, 저는 간략하게 지금 여행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좀 요약을 하고 시작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갑니다 이게 아니고 일본 전국 일주의 예고편 같은 느낌? 그래서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보자면은, 일단 방문한 도시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진 일정에 비해서 25개 정도의 도시를 방문을 했으니까 거의 매일 이동을 한 거예요. 정말 바쁘게 움직였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대략적으로 제가 방문한 도시들을 말씀드리면 후쿠오카로 입국을 했고, 그 다음에 유인, 베푸, 오카야마, 구라시키, 도쿄, 지바, 하코네, 이즈모, 아오모리, 삿포로, 오타루, 비에이, 후라노, 오미야, 니시마이즈루, 아마노 하시다테, 교토, 나고야, 오사카, 이네우나야, 미야마, 고베, 그리고 지금 가고 있는 마지막 목적지까지 참 많은 곳을 돌아다녔죠. 이제 숙소도 매일 옮겨야 되잖아요. 거의 숙소만 해도 한 20곳을 잡았어요. 그래서 정말 쉽지 않았고, 호텔, 호스텔, 캡슐 호텔을 상황에 맞게 묵었고, 슬리핑 기차, 슬리핑 버스도 타고, 우연히 또 지인의 집에서 좀 신세를 지기도 하고, 오늘처럼 공항에서 노숙을 하는 날도 있고, 그렇습니다. 매일 숙소를 알아봐야 되고, 매일 체크인 해야 되고, 매일 체크아웃 해야 되고, 짐을 또 엄청 가지고 다녔거든요. 정말 쉽지 않았다. 이동이 가장 메인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전국 일주다 보니까 한 달 만에 일본을 전국 일주를 한다. 이게 진짜 일본을 잘 몰랐으니까 그렇게 무식해서 용감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일본에 대해서 만약에 제가 잘 알았으면은 절대 한 달 안에 전국 일주를 하겠다라고 절대 그런 용기를 내지 못했을 것 같고,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시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아무래도 JR 패스를 이용한 여행이다 보니까 기차를 정말 신나게 탔습니다. 놀이공원 가면 자유이용권이 있었잖아요. 이 자유이용권 하나만 있으면 모든 놀이기구를 다 탈 수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JR 기차를 내가 타고 싶을 때 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엔 신칸센 열차도 있고 JR 로컬 열차들도 있고 다양한 열차가 있는데, 물론 일본의 모든 열차가 다 무료는 아닌데 거의 대부분 이제 JR 패스 하나면 그냥 무사통과 완전 패스.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요. 일본이 진짜 철도 왕국이다, 이걸 다시 한번 느꼈는데, 와 정말 기차의 종류도 엄청 많고 굉장히 개성도 강하고 별의별 기차가 다 있어요. 그래서 뭐 지역마다 JR 기차를 또 많이 타고 다녔고, 심지어는 이제 이건 JR 패스로도 사용할 수 없는 기차들이 막 그 시골 지역에 가면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기차, 그리고 기차 안에 있는 석탄 난로에서 오징어를 구워주면서 사케를 마실 수 있는 그런 기차도 있고, 또 뭐 강 위를 달리는 기차도 있고, 그리고 산속을 달리는 기차도 있고, 그런 거를 다 탔어요. 그리고 일본의 마지막 남은 슬리핑 기차, 제가 이번 일본 전국 일주 중에서 가장 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슬리핑 열차를 타는 거였는데, 기어코 성공을 했고 정말 색달랐습니다. 제 유튜브를 뭐 이전부터 보신 분이 많지 않겠지만 미국에서도 암트랙이라고 슬리핑 기차를 탔었고, 그리고 캐나다에서도 BRA이라고 또 기차를 타고 열 몇 시간씩 가고 막 이런 기차 여행을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정말 별의별 기차를 다 타봤다. 정말 전 세계에서 제가 가본 데 중에서는 철도왕국은 일본이다. 슬리핑 기차는 왕복으로 탈 수밖에 없어요. 도쿄에서 이제 시골 지역에 있는 이즈모라는 데를 갔다가 다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갈 때는 프라이빗 룸을 타보고, 올 때는 그 노비노비 칸이라고 이렇게 노비같이 타야 되는 칸이 있어요. 그리고 도시마다 이제 지하로 달리는 지하철도 있고, 뭐 지상으로 달리는 지상철도 굉장히 많고요. 어떤 지역에는 트램들이 다녀요. 한국에서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트램은 약간 그 감성이 있으니까 되게 타보고 싶었는데, 오카야마, 그리고 삿포로, 그리고 교토, 이렇게 세 군데서 트램이 있길래 아주 트램을 다 타봤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지역마다 그 트램이 주는 감성이 확실히 있더라고요. 굉장히 색다른 경험을 또 했었고, 지바에서는 또 하늘에 매달려서 가는 모노레일, 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타보고, 또 하코네에서는 산악열차라고 등산열차가 있고 굉장히 경사가 높은 그런 곳들을 이렇게 열차로 올라가는 그런 체험도 해봤고, 약간 시골 마을에 가서는 뭐 산을 올라가는 곤돌라나 뭐 체어리프트 같은 것도 타보고, 또 배도 타보고, 그러니까 탈 수 있는 건 다 탔다. 정말 원 없이 탔어요. 네, 저는 지금 일본 전국 일주의 마지막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얘기를 이어나가 보면은 제가 역마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많은 곳들을 가고 많은 경험들을 하고 왔는데, 정말 많이 보고 듣고 느끼고 좋은 경험을 하면서 또 그 과정들을 모두 영상에 담았으니까요. 영상을 통해서 공유 드릴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기대가 되고, 한 달 정도 여행을 했으니까 좋았던 점도 있었고 힘들었던 점도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좀 요약을 해보면, 힘들었던 점은 이동을 하나의 여행의 과정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이동 과정도 굉장히 즐기는 편인데, 그런 저조차 정말 녹초가 될 정도로 많은 이동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힘들었고, 거의 매일 도시를 이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찾아보고 예약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일단 기차 시간 계속 체크해서 맞춰서 움직여야 되고, 숙소도 맨날 옮기니까 숙소도 알아봐야 되고, 그냥 숙소도 아니고 막 최대한 기차역에서 가까우면서 또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 이왕이면은 괜찮은데, 그리고 그 지역에 가서 뭘 해야 될지, 그 할 수 있는 게 뭐 그 안에서 많이 있겠지만, 제가 그 한 지역에 오래 머무르는 게 아니고 거의 찍먹하다시피 한 여행이다 보니까 그걸 다 알아보고 그 중에 내가 뭘 해야 될지, 뭐가 나랑 잘 맞을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그런 것도 많이 계속 찾아봐야 됐고, 꾸준히 매일매일 거의 찾아봐야 됐고, 단순히 여행만 한 게 아니잖아요. 촬영을 해야 되니까 가는 곳곳마다 뭐 1시간이면 돌아볼 곳도 2시간, 3시간이 걸리고, 이왕이면 좋은 영상을 많이 담아가야 또 나중에 편집할 때 조금 힘은 들겠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더 좋은 컨텐츠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환승이 여러 번 해서 힘들다, 뭐 이거는 기본적인 거지만 굉장히 복잡해요. 뭐 대도시에서 환승하는 거는 그냥 플랫폼이 막 30개가 넘게 있어요. 기차 플랫폼이 1번부터 30몇 번까지 이런 곳들도 있는데, 오히려 이런 곳들은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열차 시간, 그리고 열차 번호, 열차명, 티켓에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전광판을 보고 확인한 다음에 제가 가면 돼요. 그 구글맵에서도 몇 번 플랫폼으로 가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크로스 체크한 다음에 거기 가서 시간 맞춰서 이제 딱 타면 되는데, 문제는 오히려 작은 역들이 플랫폼은 몇 개 없는데 한 플랫폼을 되게 여러 노선이 공유하는 곳들이 있어요. 1, 2분 사이로 계속 와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타거나 막 이래야 된 적도 있고, 환승을 하는데 정말 너무 복잡했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운영을 할까? 그런 게 너무 존경스러울 정도로. 그리고 또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단체 관광. 또 촬영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사람이 많이 없어야 되고 조용해야 불필요한 소리들이 안 들어가는데, 유명한 데 갔다 그러면 단체 관광객들이 훅 가잖아요. 몇백 명이 와요. 그러면 진짜 잠정 휴업, 그분들 다 구경하고 다 갈 때까지 저는 그냥 거기 있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요번에 전국일주하면서 느낀 게, 서양인들이 진짜 많이 없었고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그게 다였습니다. 진짜 거의 9할이었고, 또 근데 중국 분들 얼마나 시끄러워요. 비하하는 게 아니고, 저도 중국에서 잠깐 지내봐서 이제 그 문화를 아는데, 그분들의 문화는 어쨌든 이제 데시벨이 높아야 된다. 근데 그 데시벨 높은 사람들이 막 100명이 와요. 되게 힘들어지죠. 그런데 라이벌이 있습니다. 한국 어머님, 아버님들 단체 관광객 오잖아요. 중국의 이 데시벨에 절대 밀리지 않아요. 와, 정말, 이거는 뭐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예요. 하지만 촬영을 목적으로 하는 저한테 있어서는 되게 힘든 부분이었다. 그런 에피소드를 얘기하는 거고, 제가 버스 투어를 한 2번인가 했는데 한 번 되게 놀란 게, 다 중국어를 쓰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그리고 이제 밥 먹으면서 거기도 혼자 온 남자애가 있어서 저랑 같이 테이블에서 먹으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디서 왔니? 대만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그럼 다 중국 사람 아니야? 그랬더니 거의 다 대만 사람이래요. 제가 대만은 가보지 못했는데 아직 되게 조용했다. 성향이 많이 다르구나 라는 걸 느꼈고, 반면 진짜 일본 사람들은 진짜 조용하더라. 이건 저 개인적으로 제일 힘들었던 부분. 커플들. 아무래도 혼자 여행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외로운 건 좀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잖아요. 근데 처음에 못 느꼈는데 홋카이도를 갔단 말이에요. 눈이 막 오고 되게 낭만적이고 아름답고, 좋다 막 이러고 있는데 다 커플인 거예요. 주변을 보면 외로움이 뭔가 증폭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았고, 심지어 삿포로에서는 스프카레가 맛있대요. 그걸 꼭 먹고 오래요. 지인들이 먹으러 갔죠. 스프카레 집에 딱 봤는데 저 빼고 100% 다 한국인 커플들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스프카레 맛있었거든요. 근데 대충 먹고 나왔습니다. 스프카레는 되게 저한테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고, 거기뿐만 아니라 BA를 가든 후라노를 가든 뭐 오타루를 가든 다 커플. 그래서 홋카이도 일정을 하루 줄였어요. 이곳은 남자 혼자 오면 절대 안 되는 곳이다. 여자 혼자 오고 여자 둘이 오는 거는 부자연스럽지 않은데, 남자 혼자 오는 거, 남자 둘이 오는 거는 거기에 어울리지 않아. 그래서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교토에서도 정말 커플들이 너무 많았고, 정말 좀 좋은데 여기는 진짜 너무 이쁘고 가보고 싶다. 그런 데들을 좀 많이 남겨놨습니다. 언젠가 혹시라도 제가 커플이 돼서 여행을 온다면 그때 가려고 미래에 저에게 양보를 해놨고, 에피소드지만 이런 좀 어려운 점들이 있었다. 그리고 재밌었던 점이, 밥을 먹으러 가던 카페를 가던 티켓을 구매하러 가던 혼자 가는데 저한테 무조건 일본말을 계속 써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저를 일본인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일본말로 막 해요. 제가 막 I'm sorry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일본말로 막 얘기해요. 나 일본 사람 아니다. 그러면 막 이런 반응들 있잖아요. 내가 일본 사람처럼 생겼나? 제가 어디 가도 위화감이 전혀 들지 않았고 관광객으로 봐주지 않는 것 같아서 되게 마음이 편했다. 뭐 그런 또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았던 점들을 좀 되새겨보면은, 음식들이 진짜 너무 굉장히 맛있는 것들이 많았죠. 제가 소바를 진짜 좋아하는데 다양한 종류의 소바들을 다 굉장히 많이 먹어볼 수 있었고, 다른 일본 음식들도 굉장히 잘 먹었다. 보통 여행할 때 뭐 음식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음식이 플러스 요인이었다. 마이너스 요인이 아니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이나 뭐 캐나다나 이런 데 여행하다 보면 음식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거든요. 좀 먹다 보면 물리는 좀 느끼한 것들도 많고, 가격도 가격이고 팁도 계속 챙겨줘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여행을 하는 중에 느끼는 어떤 피로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은 음식은 완전 거의 만점. 그리고 어딜 가든 한글화 패치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특히 뭐 대중교통이나 이런 데는 뭐 거의 무조건 한국어로 다 적혀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시골 기차역에 간 적이 있어요. 거기서도 깜짝 놀란 게, 거기 안내판에도 진짜 플랫폼 한두 개밖에 없는 그런 기차역이었어요. 근데 거기서도 한글로 다 써 있는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차죠. 정말 철도의 나라구나.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철도의 진심인 나라구나. 수많은 열차마다 그 아이덴티티가 이름에 잘 녹아있기도 하고, 디자인도 이쁜 게 너무 많아요. 한국에 있을 땐 그냥 운송수단으로 봤었고, 뭐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기차를 탈 때도 그냥 기차네, 예상했던 상상 범위를 뛰어넘지 않네, 막 이런 디자인이었다면은, 일본은 정말 다양해요. 결국엔 제가 어쩌다 보니까 기차 박물관까지 한번 가봤어요. 이제 나중에 컨텐츠로 공개하겠지만, 어마어마하게 기차의 진심인 나라다. 일본 분들이 남들을 많이 신경 쓰는 그런 성향들을 가졌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는데, 또 반면에는 원칙이 정말 중요하구나. 제 에피소드가 몇 개 있어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막 되게 우여곡절이 막 있어서 어떻게 했는데 다 해결되고 나서 단짠단짠이 아니고 따뜻했다가 차가웠다가 따뜻했다가 차가웠다가 이런 느낌? 조금 자유로운 영혼의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유두리를 발휘할 수 없는 걸까? 조금은 아쉬웠던 점들이 있었는데, 이제 일본은 확실히 장인정신이라든지 일본만의 어떤 장점들이 있잖아요. 결국에는 원칙을 잘 지키는 문화가 기반이 돼서 만들어진 거겠구나. 우리와는 좀 다르지만 또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를 또 배울 수 있었다. 이게 다 나라마다 마인드라든지 문화가 다르니까 그런 또 다른 부분들을 많이 또 느끼고 경험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한번 같이 여행을 떠나는 느낌으로 앞으로 공개될 영상들을 같이 보시면 좋겠다. 꼭 무료로, 또 구독은 무료잖아요. 구독을 지그시 눌러주시고 즐겁게 봐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1월 1일이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건강하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일들 어느 해보다 더 많이 펼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많이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현실을 열심히 사는 것도 너무 좋지만, 다양한 세계를 보시면서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삶의 방식, 다양한 생각들, 사고방식들, 그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담아서 또 돌아오시면 또 그게 충분한 자양분이 돼서 또 미래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행을 많이 다니시기 어려운 상황이다, 제 채널을 통해서 같이 여행을 좀 다니시면서 뭔가 대리만족 혹은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올 한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